대통령 박근혜는 2011년부터 차움병원에서 헬스클럽과 건강치료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차움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길라임, 네.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여주인공 이름이지요. 하지원 씨가 연기했던 여주인공 이름, 네. 가명으로 각종 VIP 시설을 이용하면서 수납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근혜가 돈을 내지 않고 차움의 각종 시설을 이용했다면 뇌물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차움병원의 VIP 회원권은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JTBC가 보도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차움병원의 대통령 박근혜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당시 차움병원 의사였던 김상만 씨가 최순실, 최순득 자매 진료 기록에 청, 안가, 박 대표 등이라고 표시하고 박근혜에게 비타민 등 영양주사를 놓거나 혈액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영양제 주사라면 왜 굳이 최순실 자매 이름으로 허위 기록까지 하면서 처방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김상만 씨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닌 다른 성분을 처방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해석은 세월호 7시간 문제와 합쳐져 갖가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보톡스 치료 또는 주름을 피워주는 피부 시술 또는 프로포폴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박근혜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에 대한 조사 일정을 연기해 줄 것, 또 조사 방식을 서면 조사로 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영하는 박근혜가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같은 취재진 질문에 유영하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세간의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7시간 동안 미용 시술을 받았으니 그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수사하지 말고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변호사 유영하의 어제 발언은 대통령 박근혜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밝혔던 지난 2차 대국민 담화를 사실상 뒤집는 것입니다.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이 뻔한데도 박근혜가 이런 전략을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최순실의 구속 만기일이 오는 20일입니다. 20일 이후 최순실의 범죄 혐의가 검찰 공소장에 기재되는데 이 공소장에 박근혜가 시켜서라는 부분, 박근혜의 혐의가 적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박근혜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는 대표적 원외 친박입니다.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유영하는 이명박 후보 진영에서 제기한 최태민 관련 의혹을 적극 방어했습니다. 웬만한 친박 국회의원들보다 박근혜와 훨씬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배후에서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청와대 법률 참모들과 함께 박근혜 수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변호인을 통해 오늘로 예정된 조사는 불가능하다. 서면 조사를 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에게 2차례 소환을 통보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검찰 스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는 현직 국가원수 신분으로 함부로 체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박근혜가 자진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딱히 묘수를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검찰은 일정을 하루 늦춘 내일 대면 조사 방안을 급하게 꺼내 들었지만 박근혜를 더 이상 압박할 카드가 현재로선 없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그렇다고 변수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대통령 박근혜가 최순실을 최 선생님으로 호칭한 문자 메시지를 찾아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서 박근혜는 정호성에게 일부 문건과 관련해 최 선생님에게 컨펌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즉 최순실에게 확인했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문자 메시지들이 박근혜의 연설문이나 국가기밀자료 등을 최순실에게 유출하도록 지시한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근혜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7월 말 대통령 박근혜는 재벌 총수들과 독대를 했습니다.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근혜 독대 직전 총수들로부터 대기업이 당면한 현안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안종범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이 적힌 자필 메모를 찾아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현안이란 건 기업들의 민원, 즉 수건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박근혜와 민원성 현안을 논의한 다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은 박근혜와 이 기업들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입증됐으니 말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최순실이 지난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만나서 두 차례에 걸쳐 거액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언을 했던 대한항공의 한 핵심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이 당시엔 최순실이 비선 실세인 줄 잘 몰라 제의를 거절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최순실이 직접 재벌 총수를 만나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최순실이 미르재단이 설립된 지난해 10월 전부터 재벌 총수들을 만나 금품을 강요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조양호 회장뿐 아니라 다른 재벌 총수들에게도 대통령 박근혜의 이름을 대며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최순실 정유라가 독일에 세운 코레 스포츠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5억을 송금했습니다. 네, 최순실이 컨설팅을 해줘서 고맙다고 35억을 보낸 셈인데요. 코레 스포츠는 현재 비덱 스포츠로 이름을 바꿨는데 최순실은 독일의 호텔과 주택 세 채 등 모두 20억가량의 부동산을 비덱 스포츠와 정유라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 출처를 삼성이 송금한 돈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이 송금한 35억은 결국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던 셈입니다. 검찰은 삼성이 대통령 박근혜 측근인 최순실에게 영향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것은 아닌지 수사 중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유라는 이화여대 입학 당시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유라가 1차 서류 전형에서 받은 점수는 3,000점 만점에 1,600점, 1등과는 무려 1,000점 이상 벌어졌습니다.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선발 정원 6명 안에 못 들고 9위에 머문 것입니다. 그러자 면접관인 한 체육학과 교수는 얼른 면접관들에게
지원자들을 탈락시키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유라 앞에 있던 2명이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면접을 포기한 학생이 나오면서 정유라는 6등으로 1차 서류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KBS가 보도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감사팀을 투입해서 정유라가 청담고등학교로부터 입학과 출결 특혜를 받았는지 조사했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행정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정유라가 고3 때 140일이나 결석하고도 출석을 인정받았다며 졸업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담고등학교는 정유라가 승마협회 공문을 제출하기만 하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모두 출석 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라의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된다면 이화여대 입학도 자동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유라는 중졸이 되겠네요.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는 대통령 박근혜의 2선 후퇴나 하야가 곤란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헌정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들어서 탄핵은 국회의 몫이라거나 탄핵 절차로 가보자 라면서 은근히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내에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여론이 자신들 편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또 헌재 재판관 구성을 보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은 박근혜의 노력에 따라서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한 대통령 자리와 권력을 어떤 형태로든 갖고 있는 것이 향후 수사에도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수사 때문에 안 그만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뻔한 것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세종도서 선정 보급사업 심사에서 작가 한강, 공지영, 이회수 등 유명 작가들의 소설이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에서 배제된 소설은 5.16이나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룬 소설들이 다수였습니다. 일부 심사위원들이 수기로 남긴 심사 총평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상적 편향성에 대해 검토하였음, 편중된 시각의 작품 등을 조정, 다소 정치적 성향의 도서를 제외, 문화계와 학술 교양 분야 등을 통제하기 위해 사상 검증을 해온 흔적들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민을 무얼로 알고 누가 누구한테 사상 편중을 운운합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